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해를 맞아 희망과 미래를 말하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지난해 가동이 전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그중 하나인데요. 오늘 전주 MBC 뉴스에서는 군산조선소 문제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한범수 기자가 군산의 상황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따라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선박 설비업체. 지난 2016년엔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전라북도 표창을 받는 등 잘 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조선업 시장 환경이 격변하면서 불과 1년 만에 매출액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금난이 심해져가고 사업을 정리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1년 넘게 설비들은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빚에 시달려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거의 공장들이 다 부도나리라고 저는 100%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의 경영난은 기술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선박 블록을 만들던 이 회사는 지난해에만 3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초 물량이 모두 끊긴 협력업체 공장입니다. 일감이 떨어지다 보니 지게차들은 수개월째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 각종 설비들도 이제는 작동을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은 군산이나 인근 도시에서 딱히 재취업 기회나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유사업종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선소 폐쇄 이후 인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조선업체 직원들로 북적였던 식당은 손님이 뚝 끊긴 채 적막감이 감돌고 거리에선 인적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선소 문 닫은 데부터 매상이 참 많이 줄었어요. 작년만 해도 한 6, 70만 원씩 팔았는데 올해는 한 20만 원 팔기도 힘들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조선소가 사라지면서 협력업체와 수천여 명의 노동자 그리고 주변의 소상인들까지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군산처럼 조선업이 쇠락한 다른 도시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남해안 조선벨트의 중심이었던 도시가 바로 경남 통영입니다. 네, 통영도 조선 경기 하락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지만 그 대응은 군산시와는 딴판입니다. 박연선 기자가 통영시를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의 한 폐조선소. 선박이 있어야 할 작업장은 텅 비었고 대형 크레인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떠나가면서 인근 원룸촌은 공실이 넘쳐나고 식당은 줄줄이 문을 닫아 군산조선소 일대와 비슷한 모습입니다. 군산과 통영, 상황은 비슷하지만 통영시의 대처는 군산과는 크게 다릅니다. 통영시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조선소 부활 대신 관광 거점화를 기획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1조 1천억 원의 투자 계획을 만들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문화하고 예술, 해양 산업이 좀 어우러진 해외로 보면은 이제 스페인의 빌바오나 영국의 리버풀 같은 그런 곳을 좀 만들려고 해요. 5만 평에 달하는 폐조선소 부지에 오는 2023년까지 해양박물관과 국제미술관, 테마파크, 호텔 등이 세워지고 조선소 실직자들을 위한 창업주민지원센터도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1조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선정에는 통영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주요했습니다. 남해안 거점을 갖다가 한다고 거에서 우리가 통영에서 이번 기회를 포착을 해가지고 하고 그에 또 도시재생, 현 정부에서 도시재생을 굉장히 한께나 경기 기반에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경우 12,000개의 일자리와 5천억 원 이상의 건설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규모 민자 유치가 관건이지만 지자체의 노력으로 국가적 지원을 이끌어냈다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새로운 활로모색에 나선 통영시의 모습은 조선소 중단 반년 동안 이렇다 할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는 군산시나 전라북도에 적잖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서남대 구성원들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폐쇄명령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을 낸 대학 구성원들은 피해 당사자인 학교법인이 아닌 데다 폐교 절차가 중단될 경우 편입 예정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서남대 구성원들은 법원의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고등법원에 항소한다는 입장입니다. 5살 고준희 양 사망 사건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준희 양이 죽음에 이른 데에는 친부와 내연녀의 학대가 결정적이었다는 건데요. 경찰은 이들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고준희 양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친부 고 씨와 내연녀 이 씨가 준희 양을 학대해온 정황과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친부 고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해 3월 말 준희 양이 말을 듣지 않고 내연녀를 힘들게 해 준희 양의 발목을 3개 밟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까지 앓고 있던 준희 양은 작년 1월부터 약을 처방받거나 진료를 받지 못해 이미 몸이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발목을 다친 뒤부터는 상처 부위에 고름이 흐르고 온몸에 대상포진까지 번져 숨지기 직전에는 제대로 걷기도 힘들 정도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고 씨와 내연녀 이 씨는 아동 학대범으로 몰리는 게 싫어 준희 양을 치료도 하지 않은 채 방치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 씨와 내연녀 이 씨의 학대와 방치가 결국 고양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아동 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올랐고 염증이 심해져서 기어 다닐 정도의 상태였음에도 바로 이렇게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다만 준희 양 시신에서 발견된 갈비뼈 골절이 이들의 폭행 때문인지는 아직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친부와 내연녀 모친과 함께 현장 검증을 실시한 뒤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비정규직이었던 한 국립대 청소미화원들이 새해를 맞아 정규직으로 전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 덕분인데 하지만 다른 곳의 전환 속도는 기대에 못 미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12년째 대학에서 청소를 하는 황영신 씨는 올해 들어 많은 축하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1월 1일자로 동료 110여 명과 함께 정규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대학과 근로자가 함께 논의해 미화원직제를 신설하고 정년을 65세로 확정하면서 가능했습니다. 덕분에 여러 용역업체를 거치면서 빚어졌던 고용 불안이나 일정치 않은 임금으로 겪었던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에는 고용 불안 때문에 너무 힘들었었는데, 그리고 전전긍긍하고 너무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이제 청소만 열심히 하고 학교 일에만 전담할 거예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지난해 정부의 지침이 나오면서 본격화됐습니다. 도내 지자체들은 모두 4천 명이 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정부안이 나온 지 5개월 동안 도내 지자체 가운데 전환이 이뤄진 곳이 단 한 곳도 없을 정도로 속도가 더딘 상황입니다. 이 우수 사례의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공개해서 좀 늦게 따라가는 지자체들이 그런 우수 사례들을 좀 참고해서 그것들이 정규직 전환 심사에 반영이 되도록. 물꼬를 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속도를 높이고 난색을 표하는 도내 민간 부분의 참여를 이끌어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농생명 바이오 분야의 핵심인 미생물 산업이 집중 육성됩니다. 전라북도는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는 미생물 산업의 국내 시장 주도권을 선점하고 아시아 농생명 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해 신규 사업을 발굴해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읍생물자원센터와 순창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장내 유용미생물 은행 구축 등 5개 사업에 걸쳐 3,500억 원 규모의 신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부안 변산의 양잠 농업이 국가 중요 농업 유산으로 지정돼 체계적인 보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부안 변산면 유유동의 양잠 농업이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전통 양잡농업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2013년 전남 청산도의 구들장 논농업을 시작으로 이번 변산 양잡농업까지 8건의 국가 중요 농업유산을 지정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임실군이 옥정호에 수상 레포츠 시설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 정읍 시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정읍시 이통장협의회와 민주노총 등 정읍 지역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북도가 최근 옥정호에 수상 레포츠 시설을 위한 전 단계로 용역을 공고했다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옥정호에 수상 레포츠 시설을 만들면 정읍 지역의 식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새해를 맞아 희망과 미래를 말하곤 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가동이 전면 중단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도 그중 하나인데요. 오늘 전주 MBC 뉴스에서는 군산조선소 문제 집중 조명합니다. 먼저 한범수 기자가 군산의 상황을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8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를 따라 군산 국가산업단지에 둥지를 튼 선박 설비업체. 지난 2016년엔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전라북도 표창을 받는 등 잘 나가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조선업 시장 환경이 격변하면서 불과 1년 만에 매출액이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자금난이 심해져가고 사업을 정리하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1년 넘게 설비들은 먼지만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지금 빚에 시달려 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쯤 되면은 거의 공장들이 다 부도나리라고 저는 100%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체들의 경영난은 기술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됐습니다. 선박 블록을 만들던 이 회사는 지난해에만 300명이 넘는 직원들을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초 물량이 모두 끊긴 협력업체의 공장입니다. 일감이 떨어지다 보니 지게차들은 수개월째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 각종 설비들도 이제는 작동을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한순간에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은 군산이나 인근 도시에서 딱히 재취업 기회나 일자리를 구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유사업종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조선소 폐쇄 이후 인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가 위태롭습니다. 조선업체 직원들로 북적였던 식당은 손님이 뚝 끊긴 채 적막감이 감돌고 거리에선 인적을 찾기 힘들 정도입니다. 조선소 문 닫은 데부터 매상이 참 많이 줄었어요. 작년만 해도 한 6, 70만 원씩 팔았는데 올해는 뭐 한 20만 원 팔기도 힘들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던 조선소가 사라지면서 협력업체와 수천여 명의 노동자 그리고 주변의 소상인들까지 한숨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그렇다면 군산처럼 조선업이 쇠락한 다른 도시들은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남해안 조선벨트의 중심이었던 도시가 바로 경남 통영입니다. 네, 통영도 조선 경기 하락으로 큰 어려움에 빠졌지만 그 대응은 군산시와는 딴판입니다. 박연선 기자가 통영시를 다녀왔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의 한 쾌조선소. 선박이 있어야 할 작업장은 텅 비었고 대형 크레인들은 자리만 차지하고 있습니다.